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방향성이 애매했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금요일에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밀렸고요. 이제 그 가운데 기술주인 나스닥이 더 크게 밀린 게 보이실 겁니다.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13,000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S&P 500 지수도 의미 있는 저항선을 결국에 뚫지를 못하면서 1.2%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도 0.8% 밀리면서 이날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발언, 그리고 두 번째가 밈이 되겠습니다. 자, 이날 3주 동안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띠면서 5주 만에 하락 전환을 한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또 됐습니다. 모르던 건 아니었는데요. 이런 매파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 기술주가 모두 다 밀리면서 결국에 종목들이 하락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즉 75bp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이 계속해서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리치먼드 연은 총재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연준의 목표치가 2%입니다. 아직 2%를 훌쩍 뛰어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까지는 못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좀 침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먼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졌던 하루입니다. 자,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특히 2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3.2%까지 올라갔고요. 10년물 역시 거의 3%, 2.9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크게 받게 되면서 이날 지수를 끌어내리게 됐고요. 달러 지수 역시 한 주 동안 2.4%, 강달러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유럽에서 이제 침체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매파 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해서 반등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밈 주식이 되겠습니다. 급등을 했던 그런 밈 주식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고 결국에 투자 심리를 흔드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됐습니다. 지금 8월 들어서 베드베스앤비욘드 대표적인 종목이죠. 4배가량 좀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지만 결국에 목요일 날 20% 급락을 했고 금요일 날 40% 추가 급락을 했습니다. 예, 금요일에는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의 이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큰 폭으로 내려앉았고요. 이렇게 40%씩 급락을 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다른 밈 주식들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게임스톱이 3.8%, 그리고 AMC 엔터테인먼트가 6.6%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밈 주식에 대한 이런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관점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0.2% 상승해서 1.2%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으로 크게 전환이 됐습니다. 올라간 섹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요. 내려간 섹터가 더 압도적이고 평균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경기 소비재 그리고 금융 서비스, IT 이것 모두 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업종들이 섹터 내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소매 업종이 큰 폭으로 밀렸고 금융 쪽에서는 은행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뭐 IT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하락세, 성장주들의 하락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점을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딱 보기에 이제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 가운데 상승한 섹터가 눈에 탁 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위쪽에 있는 게 대형 IT 종목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국내와 연관성이 있는 반도체 쪽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은행주와 그리고 산업재와 경기 소비재들 전반적으로 소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반대로 상승했던 게 있는데요. 바로 헬스케어 쪽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특히 제약사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대형 IT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또 국채 수익률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서 종목들한테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밀렸던 것은 이제 광고 쪽에서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마존이 2.8%,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2.2%, 그리고 전기차인 테슬라까지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최근에 신형 아이폰이라든지 제품을 발표했던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면서 1%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자동차 쪽에서는 전기차가 다 안 좋았지만 GM만 홀로 이렇게 올라가는 독특한 현상이 나왔었는데요. GM 쪽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팬데믹 동안 계속해서 삭감했던 분기 배당금을 다시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규모를 3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더 늘리겠다. 주주 입장에서는 다 좋은 내용들만 나온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날 GM만 2.5%대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 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진했던 게 국내 또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장비업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하락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그나마 좀 반등 흐름을 보였었는데 금요일 들어오면서 하락 전환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4.9%, AMD도 4.4%대로 하락폭이 좀 깊게 나와줬고요. 또 반대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지 웨스턴 디지털 같은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쪽도 이제 비슷하게 3% 후반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날은 좀 살아남은 종목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날 이 제조업체들 중에서 좀 더 낙폭이 깊었던 게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부품사들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특별히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낸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싹 다 올라갔다가 오히려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쿼보가 3.1%, 그리고 스카이웍스 2.6%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그중에서도 오를 수 있는 게 바로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최근 미국에서는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였었고, 간밤에는 또 금요일날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날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수혜주와 피해주로 나눠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 내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약사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 보험사들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제약사 내에서는 가장 강했던 것이 이제 일라일릴리입니다. 1.9%, 그리고 존슨앤존슨, 브리스톨 마이어스 1.5%, 화이자가 1% 초반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원숭이 두창 때문에 수혜를 받던 그런 업종이 있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이쪽에 붉은색으로 시가총액 규모는 작지만 확실하게 피해를 받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밀렸던 것이 이제 이쪽에 있는 크루즈 라인이 되겠습니다. 평균 5%대의 종목 하락이 전체적으로 나와줬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 예약이라든지 그리고 리조트, 그리고 호텔,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2%대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날 시장 하락보다도 더 밀리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유 쪽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여기까지는 딱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혼조 흐름, 좀 약한 흐름이 좀 더 강하게 감지가 되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륨 같은 경우에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지분을 확대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날 9.9% 개별적인 이슈로 단독 상승하면서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 종목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인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 좀 다시 좀 살아나나 싶었더니 다시 밀리면서 이런 시세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코인베이스 11%씩 하락하면서 75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매파 연준의 발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코인베이스라든지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해서는 뭔가
뚜렷한 악재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등에 대한 그런 예고도 어느 정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날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도 15% 그리고 하이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렇게 비트코인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 깊이 빠지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달 전문업체 도어대시가 되겠습니다. 뭐 요기요 또는 배달의 민족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2.5% 하락하면서 65달러를 깨고 내려와 있고 최근에 상승세 뒤로 한 다음에 살짝 또 밀려 내려가면서 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악재가 좀 확실했죠. 월마트 쪽에서 식료품 배달 파트너십을 종료한다. 이제는 월마트하고는 이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나마 또 좋은 세측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와 이런 픽업과 드롭과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4년 동안 자금줄의 중요한 이유였던 월마트와의 이런 관계가 조금 더 부각되면서 도어대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은 혼조세를 보여줬었고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금 나라별로 좀 엇갈렸습니다. 영국만 오르고 나머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하락한 것은 미국 연준위원들의 이런 발언들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독일이 많이 밀렸습니다.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35% 이상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담감이 컸던 만큼 1% 이상 밀리면서 가장 크게 하락했고요. 이제 반대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7월 소매 판매가 개선세가 나오게 되면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종목 지금 증시의 흐름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 연출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90달러 선에 조금 안착하려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0.3% 올랐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거고요. 일주일 만에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금융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계속 7,900달러, 8,000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지금 3%대의 한 주 동안 3%대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역시 긴축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9.6bp 상승했습니다. 2.9%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결국에는 힘이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 고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9에서 2%대 하락세를 보였으며 IT를 비롯한 성장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16%,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21, 그리고 2.6%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 외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 최근 주가 오름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매도 명분을 부여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9월 중 금리 인상 역시 0.75%포인트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장중한 때 3.28%까지 치솟았고 10년물 금리는 2.99%까지 상승하면서 7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달러 가치도 크게 상승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 달러 지수는 108.08을 기록했으며 반면 금리에 민감한 주요 기술주들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한편 증권사 JP 모건이 올 하반기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4.7%대로 하락하고 미국의 상승률은 3%로 둔화될 것이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 서유럽은 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유로존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10.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2021년 초 이후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미국의 7월 CPI는 전달 대비 8.5%를 기록해 지난 6월에 9.1%보다 하락했고 유로존은 6월 중 8.6%를 기록했으며 오는 18일 발표되는 7월 물가는 8.9%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측은 단기적으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이전 급등세가 지금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근원 상품 가격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압박도 사라지고 있다면서 연방준비제도와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고용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면서 이 역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시티그룹이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낮추면서 완만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의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전망치는 지난달에 제시했던 2.9%를 유지했으며 세계 경제가 1년 이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약 50%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올해 말 영국과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 돌입하고 내년 말에는 미국이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브라질과 칠레, 폴란드 등 주요 신흥국들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며 향후 글로벌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세의 둔화 그리고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세계 경제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공급망의 충격과 싸우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볼 때 현재 증권시장의 시장 반등세는 헛된 기대였다는 것으로 판명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헬스케어 쪽에서는 수혜가 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여행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 속에서도 매입에 대한 소식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전설적인 월가 투자자 빌 밀러가 최근 익스피디아 주식 5,830만 달러어치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사 주식 4,210만 달러 상당을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SEC의 규정에 따라 1억 달러 이상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분기 말 이후 45일 이내 보유한 종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가치 투자로 유명한 빌 밀러 CEO가 이끄는 빌러 밸류 파트너스는 지난 2분기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6월 30일 현재 익스피디아와 유나이티드 항공 지분을 매입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음을 공개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6월 말 이후 광범위한 시장 랠리를 타고 주가도 큰폭 반등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엑스피디아는 4.2%가 하락해 108달러 79센트, 유나이티드는 3.99%가 하락한 37달러 50센트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시카고 연방은행의 7월 전미 경제활동 지수가 발표되며 팔로아토 네트워크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노드슨 코퍼레이션, 플렉스 스틸 인더스트리즈가 지난 2,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 외신센터에서는 또 봐야 될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에너지와 관련된 주제로 두 가지가 잡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유가 조절을 나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에선 다시 한번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외신센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